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구가 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분이 있어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죠. 서울 서초갑에 도전장을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 만나보죠. 조은희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연락하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은데 서초갑 보궐에 출마하신다고요? 네. 근데 먼저 우리 이동영 평론가님과 또 청취자님 또 YTN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덕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선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오히려 고맙고요. 네. 서초갑에 나가시려고 결심한 이유를 좀 먼저 들어봅시다. 저는 먼저 국회의원이 너무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 또 여성가족정책관 또 재선구청장으로 현장 행정을 10여 년 넘고 해오고 있는데요. 예? 일을 하면 할수록 입법과 이 현장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횡단보도 그늘막을 처음 하겠다 했을 때 예? 도로법 위반이라고 못하게 했고요. 또 공유 어린이집 또 보호 종료아동 지원 정책은 또 정부에서 규칙이 어긋난다면서 반대했거든요. 예? 이제 생활 현장과 이 법의 이 미비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고치고 싶다. 근데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 그리고 또 서초구가 전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손주 돌보미 또 제2의 정인을 막는 아동보호 대응센터 또 이런 등의 조기 개입 사업 이런 것들이 전국에는 없고 서초구만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국회에 가면 이런 것들을 전부 입법화해서 전 국민한테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생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아주 강합니다. 서울구청장 중에 지금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고. 네. 근데 재선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조은희가 일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고 하는데 좀 주민들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그동안 8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서초갑에는 그동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낙하산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초를 잘 아는 서초의 일꾼이 이제 지도부 찬스가 아니고 공정한 경선에 맞는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초구갑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출전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형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경선에서 또 치열하게 맞붙어야 될 텐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근데 평론가님이 경선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데요.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현재 당 최고위원이시고 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른바 센 언니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도부 찬스로 해서 이게 공정한 경선이 안 되고 낙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시대 정신에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전략공천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럴까 봐 걱정이죠. 네. 그런데 그 구청장 사표 쓰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략공천을 하면은 후폭풍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공천 이번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반갑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서초 국민도 전략공천을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실력과 컨텐츠로 승부하는 그런 멋진 경선이 돼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당의 쟁쟁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가 대선이랑 같은 날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돌아가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직은 누가 이긴다, 어느 정당 이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가서 만일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간다 그러면은 여기 서초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서울 민심 판세 이건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 당에서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투표율이 70% 넘으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발랄한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 제안 덕분인지 어쨌든 6시간 만에 당원 투표율이 40%가 넘었거든요. 예. 이런 것은 우리 당이 생긴 일의 처음이에요. 기적 같은 일. 이것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자 하는 당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서초구가 부동산 가격으로 들썩들썩한 대표적인 곳이기도 한데 네네. 최근에 뭐 통계를 보니까 매수 주시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또 집값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전문가들 사이 하던데 네. 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주 거래가 지금 거의 없는데요. 예. 이제 아주 희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거래를 기준으로 뭐 1억 떨어졌다, 1억 올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지인 간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통계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세금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 시점의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니까. 네네. 그 대선에서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 지금 현 시점은 그런 게 아니겠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서울은? 서울도 그렇고 저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작년 8월에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1가구 1주택 내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재산세 감경안을 내세울 때만 해도 정부가 이 부동산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은이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1년 만에 제 안대로 재산세 감경안이 입법화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시대의 굉장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와 함께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에 맞는 시장 원리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하고 얼마 전에 민주노총의 보고서를 보니까 20대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서울에 내 집 갖는 것은 9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맞게 하면서 또 임대주택을 만들고 또 세금도 한시적인 부동산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거래가 자유롭게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매표행위다. 윤석열 후보는 선별 지급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유가 되면 전 국민들께 50만 원, 100만 원들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으로 신음받는데 지금 자영업자가 전 국민의 8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자영업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취직을 못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밀려나서 벼랑 끝에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꿈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지원이 먼저 되고 그래도 남으면 전 국민에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선별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퇴임사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에게든 자영업자 외면하고 이렇게 주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또 식당 총량제, 그다음에
대장동 비리 게이트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대한민국은 망할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후보가 하시는 거꾸로 하면 대한민국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시면서도 이재명 네. 당시 지사를 향해서 좀 날카로운 화살을 많이 날리셨는데 네. 아까 네. 제가 모두에 네. 서초구에 가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은희는 일은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부도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가 보네요. 일을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제가 지적한 것은 대장동 비리,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작년 올해 경기도에서 2억 7천억을 편성을 했는데 자영업자 보존 지원액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자영업이든 아니든 전부 다 지원하는데 99.9%를 쓰셨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사님, 이 후보님이 잘하시는 거는 또 잘하시는 칭찬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자영업자 대표 또 소상공인 대표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선별보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때처럼 3개월, 4개월 이렇게 소비성 기한을 두고 빨리 쓰는 걸로 하면 훨씬 자영업자인 우리들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2조 7천억이 편성하면서 그 경기도민은 누구나 받는 재난 기본소득에 편성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 업종 지원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구청장님 그 퇴임하셨습니까? 아니요. 현직 단체장은 선거 4개월 전에 퇴임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11월 9일입니다. 그 전에 10일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제가 11월 9일 날 퇴임을 합니다. 11월 9일까지는 현직 구청장으로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서초갑 지역구 특성상 만일 이제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할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구청장님도 동의하실 테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경선을 제대로 치러서 정말 이런 경선이 바람직한 경선이고 이게 우리가 부모 찬스 이런 거 없이 청년들한테 공정한 출발을 주듯이 정치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시대 정신에 바르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 때는 공정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서울시장 경선 때는 제가 기초단체장으로서 출마해서 3위라고 할 때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知名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이름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저는 실력과 컨텐츠로 차근차근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룰에는 별로 불만이 없으셨네요 그러면. 그 룰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이니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출사표를 내면서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플러스가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 생활 입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직하고 정책으로 실력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